네, 안녕하세요. 직문수 팟캐스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참여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단촐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조금 약간 근황 토크를 가볍게 조금 시작을 해볼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저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예.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요, 하세요. 죄송합니다. 아, 저는 네. 30초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채점하고, 채점하고, 또 채점하고, 채점이 끝났더니 이제 또 시험 문제를 내라 그래서 시험 문제 내고, 수백 명의 채점과 수십 문제의 시험 문제 출제와, 그러다 보니 한 주가 다 갔습니다. 아, 네, 저는 끝입니다. 지난주 한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근데 시험을 안 봤는데 채점을 어떤 걸 하는 건가요? 시험 문제가 아직 없는데. 아, 시험 문제는 기말고사를 내고 있는 거고요. 아, 네. 채점은 중간고사를 채점한 아, 겁니다. 저도 그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또 다른 분들 얘기해 저도, 주시죠. 저도 많을 때는 한 150명, 250명도 해야 되거든요. 예, 아무튼. 저도 굉장히 바빴고요. 그래서 덕분에 사실 바쁘면 뭔가를 하려면은 취소할 수 없는 약속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대수, 기대수 옆방에 가가지고 하루에 1시간을 무조건 하겠다고 공언을 해놓은 다음에 그걸 지키려고 하루에 1시간 그래도 아주 의미 있는 수학 공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이전과 이후에는 전혀 수학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재밌었던 게, 이것만 더 얘기했다. 기대수 얘기를 하면서 놀랍게도 직문수의 이재왕 조교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페이퍼를 사골처럼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우려먹고 그랬습니다. 그 페이퍼가 생각보다 놀라운 페이퍼,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궁금할 때마다 거길 보면 거기에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좀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음,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다른 분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도, 어,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그 논문 하나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걸 여름방학에 끝냈어야 됐는데, 그걸 끝내지 못하고, 지금 계속, 어, 네, 질질 끌고 있는 상황? 네, 그런 상황이어서, 올해는 꼭 이거를 던지고야 말겠다, 막 이런 각오를 좀 하고 있긴 한데, 이게 과연 던져질지 사실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예. 늘 예전부터 느끼긴 했지만 이게 항상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계속 느끼면서 예, 예, 그러고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예. 맨날 똑같아서요. 생활이 진짜 엄청 이게 단순한 생활 패턴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 주에 뭐 큰 어떤 이벤트들은 사실 별로 없는 편인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큰 어떤 사건, 사고 없이 항상 똑같은 이렇게 일상을 살고 있는 것이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평불만 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신. 저도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회사가 좀 많이 바빠서 회사 일을 하고 하루에 1시간씩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보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갈로아 이론이 너무 궁금해. 다시 공부해볼까 해서 봤는데 용어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앱스트랙 알지브라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나 해갖고 PDF를 한번 찾아보고 그러다가 잠들었습니다.
네, 한번 해보고는 싶더라고요. 다시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네. 아, 최근에 수학 유튜버 중에서 조금 유명한 분인데, 네네. 일리메스라고, 아실 만한 분은 아실 텐데, 거기에 그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오차 이상 방정식에 근해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 하나로 끝나진 않고, 세 개로 나눠서 올릴 모양이던데, 첫 번째 영상은 저거였어요. 2차 방정식은 왜 근이 두 개가 존재할 수밖에, 2차 방정식은 왜 근이 하나일 수 없는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봐야 되나? 아무튼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분 그 유튜브 네임이나 뭐 이런 걸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거 제가 나중에 저기 슬랙에다가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아, 영상을 따로 감사합니다. 올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얘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 이게 평소에 한 10분 계실 때는 사실 안 말하고 넘어가도 그냥 괜찮은데 뭔가 6명밖에 없으니까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아니 뭐 부담까지는 아닌데 그냥 그런 느낌이 드네요. 뭔가 저도 뭐 그냥 생각보다 직장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 때는 뭔가 되게 막 사람을 많이 만나고 낸 직장의 선배들이 좀 계셨거든요. 그때는 그냥 별 생각 없었는데 지금 이제 그 선배들이 진짜 대단한 거였구나. 저는 저도 평일에 별로 생각을 못 하고 살아서 이제 주말이라도 오늘 사실 좀 늦게 일어났는데 주말이라도 그래도 좀 머리를 굴려보고자 들어왔습니다. 그냥 평일에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네, 박지 선생님.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온 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지금 예, 여섯 분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니 정말 경이롭습니다. 저에게도 칭찬을 이렇게 하고, 시작, 다 같이 칭찬 한 번씩 해주시고, 그 얘기하려고 손 들었습니다. 네. 한 분 남으셨는데 제가 부담을 별로 드리고 싶진 않고. 아니, 뭐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데 서울대 쪽으로 출퇴근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1시간 정도, 저녁에 1시간 정도 출퇴근 시간이 있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퇴근하고 애 보고 한 10시 넘으면 수업 듣고 12시 넘어서 자고 5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도대체 싶기도 한데 그래도 토요일 날 이렇게 앉아서 한 2시간씩 이야기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게 제 이번 주 한 주에 오늘이 좋은 건 마지막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다음 주를 또 기대해야죠. 이상입니다. 저는 뭐 아까 제 한 주 동안 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최근에 저 혼자서 혼자는 아니고 하나는 혼자 공부하기 시작한 거, 하나는 지인들이랑 같이 공부하기 시작한 게 있는데 그 해석학을 좀 더 제대로 알고 싶다는 생각에 책을 하나 골라서 보고 있어요. 근데 보통 설명하는 거랑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책 분위기가. 그 책 분위기가 약간 어떻게 다르냐면, 제가 언제였죠? 언제 얘기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책의 분위기가 처음부터 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는다기보다는, 그냥 이걸 아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어려우니까 내가 저 후반부에 다시 설명할게. 지금은 그냥 맞다고
받아들이고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앞 초반부에 설명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책을 보고 있는데 보다 보면 되게 재밌고 그리고 강화학습을 스터디를 시작한 지는 조금 되긴 했는데 지인들이랑 하고 있는데 이게 강화학습은 그냥 코딩만 하는 게 아니고 이론을 조금 알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론을 지금은 이론 부분을 조금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공부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거는 저녁에 하고 지금 업무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또 다른 업무 보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멋지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 어떡할까요? 그러면은 바로 그 공유를 해볼까요? 아까 그 노트? 이재용 선생님의 노트를 네, 공유를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노트를,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장 선택이 안 돼가지고. 네, 요거 PDF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네. 아, 제가 최근에 그를, 해석학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안 그래도 여기 멱집합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공집합도 포함인가? 모든 집합은 자신의 멱집합과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다라는 정리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함수를 아직 나가지 않았으니까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를 아직 하기는 조금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걸 1대1 대응이란 단어를 쓰지 않는다면은 뭐 어떤 함수든 그 크기는 자신의 멱집합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되게 단순하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원소가 유한계면은 그건 좀 보이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원소가 유한계일 때 저는 이렇게 보이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쪽은 그 예를 들어서 뭐 한쪽은 1, 2, 3이 있어요. 그 다음에 멱집합이 저거잖아요. 제가 그 제안이 있는데 네네. 혹시 써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써서요. 이거 뭐 화이트보드나 그런 거 써. 예, 예, 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줌 화이트보드가 앱, 줌 화이트보드가 어디 있죠? 컨트롤, 앱에 있나요? 컨트롤 패널에 혹시 그 PC로 접속하시나요? 네. 그러면 그 컨트롤 패널 밑에 그 뭐 마이크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화이트보드가 있고. 근데 펜이 이거, 있으시면 쓸 수 있고. 네. 만약에 못 쓰실 수 없는 상황이면 제가 불러주신 대로 쓰겠습니다. 이, 그냥 제가 화면 공유를 새로 뜰게요. 화면, 예. 네. 화면 공유를 그냥,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진행이 조금 부드럽지가 않네요. 아니. 네. 혹시 이거 그림판 보이시나요? 지금은 아직 이제 보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말했던 방금 정리는 뭐냐면, 임의의 집합은 자신의 몇 집합보다 크기가 작다라는 요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라는 집합이 있는데 여기에 원소가 1, 2, 3이 있어요. 그러면 역집합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일단 공집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이 있어야 되고, 2가 있어야 되고, 3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 2, 1, 3, 지금 마우스를 제가 쓰고 있어가지고, 2, 3, 그리고 1, 2, 3. 이게 멱집합이잖아요. 총 8개, 맞죠? 원소가 유한기일 때에는 이 요 x의 크기가 n이면 n? x의 크기를 이렇게 쓰면은 역집합의 크기는 2의 이렇게 x승, 2의 x의 크기 승이 된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무한집합이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가 x가 아니라 n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 표기부터 뭘 의미하는지가 조금 모호해지거든요. 모호해진다고 느껴져요, 저한테는. 여기 쭉쭉쭉 계속 가는 거잖아요, 집합 자체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x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저기 지금 보이는 1, 2, 3에서 무한으로 가는 거는 네, 쉽게 말해 셀 수 있는 무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못 세면 그게 n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 사실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인 것 같아요. 어떻게 세지? 라는 거.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저도 잘 알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무한집합이 되면, 예를 들어서 무한집합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 자연수 집합을 생각해 보면은, 자연수 집합의 크기는 우리가 보통 무한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무한대도 급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지난 1, 2주, 1, 2, 세 번의 수업을 통해서 무한대에도 급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것도 무한대고, 이것도 무한대인데, 이게 더 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 자연수 집합의 크기를 그냥 무한대라고만 쓰면은 구별이 안 되잖아요. 이거랑 이거 두 개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부터 조금 고민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거를 저는 처음에 순진하게 어떻게 보이려고 생각을 했냐면, 무한집합이라도 만약에 우리가 그 무한집합을 자연수 무한집합을 잡았다. 그러면 1에서 원소가 1만 있는 집합으로 보내고, 2에서 원소가 2만 있는 집합으로 보내고, 3에서 원소가 3만 있는 집합으로 이런 식으로 보내면은 임의의 n이라는 자연수를 이러한 집합으로 보내는 함수를 생각을 해 보면은 이렇게 다 하나씩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소들이 남으니까 당연히 멱집합의 크기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증명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면 뭔가 모순이 있는 걸까? 아니면 뭔가 구멍이 있는 걸까? 구멍이 있으니까 아무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겠지? 라고 그냥 저 머릿속으로 뇌피셜을 그렇게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아마 여기에는 그 내용이 나온지 안 나온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멱집합이라고 하니까 왠지 그 얘기를 제가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제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 결론은 뭐냐면, 아, 우리가 무한을 다룰 때에는 이 상식과 직관에 의존하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임의의 집합 크기가 멱집합 크기보다 작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도 이제 그 지금 하신 1, 2, 앞서 하신 1, 2, 3 이런 것처럼 몇 개 해보고, 그냥 유한집합만 생각을 해보고, 그냥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든 무한이 끼면 진짜 얘기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뭔가 이렇게 1대1 대응 만드셨을 때, 그럴듯해 보이긴 하는데, 저희가 이미 앞서 자연수 집합 크기랑 유리수 집합 크기가 같다는 걸 또 본 상태다 보니까 이것도 뭔가 유리수 집합이랑 대응이 있었던 것처럼 자연수랑 이것도 뭔가 굉장히 내 생각도 못한 어떤 대응 방식이 있어서 또 자연수랑 자연수의 멱집합이랑 대응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좀 드네요. 물론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이제 뭐 없다는 걸 또 보여야 될 테고 무한히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찾아봤는데, 네. 이게, 정확히는 표기법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요 자연수 집합의 크기, 알레프. 이게 알레프 기호가 좀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아직 마우스로는 좀 쓰기 어려울 것 같고. 아, 아, 요 기호거든요. 요 기호. 요거. 요 알레프 기호라고 해서 요런 식으로 쓰기는 하더라고요. 저건 손으로도 쓰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연수 집합의 크기는 알레프 제로. 그 다음에 자연수 집합의 크기를 2의 그 지수로 넣은 것을 요 한번 써볼까요? 슈룩, 슈르륵, 알레프 1. 이런 식으로 쓰기는 하는데, 그냥, 어, 저는 약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그냥 정의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뭔가 계산을 한다기보다는 정의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실수의 역집합도 실수보다 큰 거겠죠? 네. 왜냐하면, 아이고, 이 정리 때문에, 이 정리 때문에. 그러면 실수는 카운터블이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멱집합을 하면 계속 커지나요? 그렇겠죠? 그래서 크기가 가장 큰 집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시점에서 정미경 선생님이 이걸 보고 어떤 느낌이신지가 조금 궁금한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 이 상황, 그러니까 설명해 주신 거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그런, 그런 자세로 약간 지금 들었다고 해야 되나? 사실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아, 그렇구나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어떤 질문이나 뭐 궁금하거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이상하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약간 기존에 제가 알지 못했던 그런 개념 혹은 그런 내용들을 접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 스스로가 딱 약간, 아, 그렇구나,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이 러셀의 역설 얘기가, 러셀의 역설이 클래스와 연관이 있다라는 멘트가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어딘지 찾지를 못하는데, 솔직히 그것도 제가 아직 좀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왜 클래스랑 연관이 있는 건지. 솔직히 클래스가 뭔지도 아직 잘 모르겠고. 혹시 검색 기능을 써보시 뭐라고 검색을 해야 되죠? 패스라고 찾으면 어떨까? 저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뭐라고 검색을 할까요? 그 문서내에서 클래스라고 찾으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문서내에서요? 어잉? 왜 어, 안 나오죠? 뭐일까요? 너무 많은데? 정말. 예, 예, 예. 심지어 최근 버전입니다. 네, 지금 제가 요거 최근 버전 가져온 거거든요. 네. 이제 이 암호문을 해독하면 되겠습니다. 아, 탐험을 떠나는 네. 일단 정의, X를 클래스라고 하면은 X equals element. X가 X가 클래스인가요? X가 클래스인데 X가 어떤 클래스에 속해 있다면 그것을 원소라고 부른다? 엘리먼트의 원소, 저거군요. 정의군요. 그리고 set과 proper 클래스. 어떤 클래스에 대해서 S가 클래스의 원소이면 S는 set이라고 부른다. 아, 어떤 그럼 그냥 네네. 집합이 원소면 다 클래스인 건가요? 그 말인 즉. 이게 아마 저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밑에 있네요. 이 부분. 그러니까 클래스는 두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집합이거나 아니면 프로퍼 클래스이거나. 그러면 네, 저기 위쪽에 이상한 말이 써 있어요. 어디요? 집합론의 공리적 접근법에서는 원소와 집합이 동의어를. 네네. 아, 그러니까 엘리먼트와 셋과 프로퍼 클래스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렇게 될 것 같기는 해요. 아, 네. 이거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집합을 사실 집합은 무정의 용어이긴 한데, 집합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은, 근데 동의어가 되는 것까지는 저도 조금 생소하기는 한데, 그 공집합이나 아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큰 집합의 원소가 될 수는 있지만 그거와 집합과 원소가 같다고 할 수도 있을지 그 의문이 들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 말이 집합, 우리가 흔히 집합을 생각할 때 집합이 있고 그 안에 원소라는 무슨 그 어떤 다른 성질의 뭔가가
이건 좀 저렴한데 죄송합니다. 서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건데 알고 보면 그 둘은 전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 클래스의 어떤 공리에서 볼 때는 그거나 그거나인데 똑같은 놈이 하나는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밖에서 울타리를 치고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 둘을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뭐가 있나? 약간 그런 맥락으로 저는 읽힙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사실 엘리먼트의 정의 자체가 물론 집합론적인 정의라고 봐야겠지만 엘리먼트의 정의 자체가 어떤 클래스 안에 속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엘리먼트라고 부르기로 한다고 했으니까 클래스에는 집합이 클래스는 집합을 원소로 가질 수도 있고 집합이 말을 하다 보니 이게 말이 정리가 안 되네요. 약간의 느낌은 알겠는데 뭔가 정확히 설명은 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와, 그럼 멱집합은 몇 클래스네요, 원래는. 어떤 그죠? 제가 느꼈던 클래스는 네, 집합들을 모아는 걸 클래스라고 느꼈거든요. 여기 프로포 클래스의 예시가 그러니까 모든 집합을 다 모은 것, 네. 모든 카디널을 다 모은 것, 모든 오디널을 다 모은 것. 카테고리는 제가 모르는 거라서 뭐 말하기는 아직 좀 이르고. 음, 그러니까 그 클래스가 집합보다 더 큰 거라서 네. 이를테면 클래스이면서 집합인 건 있어도 아 클래스 집합이면 무조건 다 클래스지만 클래스라고 다 집합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집합을 클래스로 부를 수 있냐라는 얘기신 거죠? 예, 그러니까 집합은 뭐든지 다 클래스지만 네. 클래스는 집합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얘기로 저는 보이거든요. 왜냐면 프로퍼 클래스라고 말하는 여기 있는 그 대상은 네. 분명히 집합은 아니니까 프로퍼 클래스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요? 조금 어려운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래 정의를 좀 네. 잘 아, 읽어보면 이주를 얘기하시는 거군요. 예, 예, 예. 네네네. 그겁니다. 네네네. 예, 예. 저주를 제가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집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집합이라는 게 있고, 프로포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둘의 차이는 어떤 클래스 안에 속해 있으면, 근데 이게 또 애매한 게, 멤버십 릴레이션, 이거는 또 무정의 용어네요. 그냥 직관으로 이해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용어네요. 그래서 집합이라는 게 있고 프로퍼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어떤 클래스에 멤버십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건 우리가 집합이라고 부를 거고 어떤 클래스에도 멤버십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는 우리가 프로퍼 클래스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클래스라고 부르겠다. 그런 얘기군요. 말듯 말듯 하네요.
마이크를 끄고 말하고 있었네. 여기에 있는 것들이 네네. 집합은 아니고 클래스이기만 한 애들인 거죠. 프로포 클래스. 네. 그러니까 집합이 아닌 거죠. 얘네들, 뭐, 네. 모든 집합의 집합, 뭐, 네네네. 모든 카디널의 클래스, 네. 올디널은 뭔가요? 오디널이요. 네. 저도 이거 제가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서수라고, 이 오디널 넘버 할 때 오디널이군요. 네네네네. 그리고 카테고리의 카테고리. 이건 저도 전혀 모릅니다. 네. 이, 근데 이쯤에서 저희가 네.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아니에요? 멱집합 얘기하다 온 거 아닌가요? 처음에는 멱집합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예. 다음에 제가 그 질문을 하나 던졌죠. 왜 그 엿셀의 역설을 설명을 하려다 보면은 왜 클래스라는 걸 도입할 수밖에 없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사실 클래스가 뭔지도 잘 모르겠다.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것도 잘 모르겠네요. 클래스 오브 올 카디널스는 왜 클래스일까요? 왜 프로퍼 클래스일까요? 왜 집합은 안 될까요? 아, 저것 때문에 그러나? 집합이 안 되는 거는 증명은 하지 않았지만 어떤 직관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직- 직관으로는. 요, 집합이 왜 집합이 아닌지 혹시 네. 제 버전의 설명을 들어보시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이 방. 어, 그, 저, 집합이 집합이라기보다 모든 집합이 집합 얘기하시는 거죠? 예, 모든 집합의 집합. 예. 네. 듣고 설명 싶, 혹시 해주실 수 있으세요? 듣고 싶어요. 예. 네. 그러면은 그 공유 이거를 그 화면 공유를 끄면 제가 이걸 열 네. 수가 아, 있는데 네. 아무나 여기 다 쓸 수 있거든요. 잠깐만 꺼주시면은 네. 네. 잠시만요. 네, 화면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꺼지지가 않았어요. 화면 아, 이걸 공유가 제가 먼저 꺼져야 꺼야 되는데 되나요? 이렇게 나오네. 네네. 네. 아, 그 혹시 잘못됐으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아, 말이 안 된다. 그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네. 아무튼 일단 하얀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네. 예, 지금 우리의 자, 질문은 모든 집합의 집합은 집합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네. 이건 되게 그 좀 제가 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엄밀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집합을 다 모았는데 집합이 세상에 다 합쳐서 A, B, C 세 개밖에 없다고 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더 없는 거예요. 다 찾아가고 일단 이거 무한은 생각하지 않고요. 골치 아프니까. 근데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X를 놓고 집합 A와 집합 C와 B를 모아서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자, X는 모든 집합의 집합이다. 근데 여기서 뭐가 이상한지 눈치채셨어요? X도 X가 집합인데. 없죠. 예, 이걸 하는 순간 얘가 생겨요. 그래서 또 그러면 계속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 되겠죠? 안 끝납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은 할 수 있죠. 다 모았다고. 근데 그럼 그게 무슨 집합이냐? 그렇게 말은 못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런 용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저기 나왔던 그 모든 오디널의 집합, 뭐 모든 카디널리티의 집합,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뭐 set of all sets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보시면 직관적으로 그걸 집합이라고 말하는 순간 개도 집합이라서 또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한도 끝도 없이 모아도 안 끝나는구나. 요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증명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아무튼 네, 예. 괜찮으세요? 예.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얘라는 그 개념의 존재 이유입니다. 음. 아까 이제 그 클래스 오브 올 카디널스에서 네, 카디널이 카디널리티인가요? 그러니까 집합의 크기를 말하는 건가요? 그걸 몰라서 제가 카디널이라는 게? 그걸 모르겠습니다. 모든 크기의 집합이라는 말인 건지. 그게 아, 무슨 말인 건가요? 그래서 클래스 오브 올 카디널스라는 구글에서 카디널을 치니까 추기경이 나오네요. 카디널 인매스라고 해야 되는구나. 음, 카디널 넘버는 나오는데 카디널 넘버를 다 모은 걸 말하는 건지. 혹시 이것 때문인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거 제가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왼쪽에서 펜으로 바꾸시고 예, 그냥 쓰시면 되고요. 하면 됩니다. 이게 아, 네. 마우스로. 이렇게 하면 이동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옆에다가 그냥 갖다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 네네네. 예.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집합의 카디널을 다 모았다? 카디널 넘버를 다 모았다? 라고 하면은, 이 집합의 크기도 1이고, 이 집합의 크기도 1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집합이라고 하면은, 그, 서로 다른 원소들만 모았다는 그런 암묵적인 규칙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안 돼서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긴 했는데, 이게 약간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거라서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식별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게, 그게 아니면 모든 카디널을 다 모은 것을 집합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게 왜 집합이 안 되는지 일단은 납득이 잘 안 돼서. 근데 카디널의 그 형태는 항상 자연수여야만 하나요? 아니죠. 자연수 집합의 크기는 자연수가 아니죠.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카디널 넘버라고 부르기는 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자연수 집합의 크기는 셀 수 있는 무한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네. 그 셀 수 없는 무한은 카디널리티라고 말할 수 없는지가 궁금한 거. 셀 수 없는 무한이라는 게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예, 예. 이것도 카디널리티죠. 카디널 넘버죠. 실수 집합의 크기죠. 음. 그럼 크기 비교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기 위에서 말씀해주신 이 부분에서, 네. 이 부분에서요. 네네. 그 어차피 원소는 1로 하나인데
이 원래 참고했던 집합 두 개라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집합으로 만들고 싶으면 그냥 그 모든 자연수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2에 요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쓰려고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생기네. 요 요 두 개 사이의 크기를 갖는 집합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면서요. 그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혹시 그 부분이 근데 지금 네. 그 선무관 선생님이 무슨 링크를 공유를 해주셨는데, 네. 그 링크에 답이 있나 같이 볼까요, 그냥? 네네. 괜찮으세요? 네. 그럼 이 보드를 끄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화면을 이건가? 네네네. 네, 요거 맞죠? 네. 여기 아래쪽 보시면 네. C is not a set이라고. 네. 제가 방금 썼던 그거랑 똑같은 거네요. 네네네. C를 이렇게 유한집합의 크기 쭉 쓰고,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아까 알레프라고 카디널리티 계속 썼던 쓰고. 요거 알레프 0, 네. 알레프 1, 알레프 2,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런 집합 우리가 생각해도 되니? 라고 물어본 건데, 일단 댓글에 not well defined라고 써 있고, cardinality of the set of all sets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보면 될까요? 네네네. 네. C는 집합이 아니다. 집합이 아니고 프로퍼 클래스다. C가 집합이라면 C의 크기가 정의가 되어야 하는데, 정의가 된다면 그, 어, C가 집합이라면 C의 크기가 정의가 되고, C의 크기가 정의가 된다면 라지스트 카디널리티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부분이 무슨 말이죠? It's total order. 어, 모든 카디널리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크다는 걸까요? 네. 그래서 모든 카디널리티에는 이게 토탈 오더가 전 순서를 말하는 거겠죠? 맞나? 네. 그리고 for every cardinality, every cardinality equivalent. 묘한데 요거. 묘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접근 방법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그 집합의 이거랑 네네네네. 접근 방법이 되게 비슷해 보여서. 근데 이제 C가 만약에 모든 카디널의 집합이면 그 C의 크기는 다른 모든 카디널리티보다 커야 되고, 근데 이제 이의 C 카디널리티, 그러니까 C의 목집합의 크기는 또 C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C의 크기보다 크니까 C의 크기는 가장 큰 카디널이 될 수 없고, 그래서 모순이 발생한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말 듯 말 듯한. 그래서 여기 그 결론만 보면 결국에 There cannot be a largest cardinal이라는 말이 이거 왠지 그 맥시멀 엘리먼트 그 얘기 같은데 어쨌든 제일 큰 또 나왔어 여기 또 나왔어. 저희가 이거보다 5일 보냈습니다 지금 일주일 내내 이거만 또 나왔어요 여기서.
예, 아무튼간에 예, 이제는 예, 진짜 무슨 두더지 게임 하는 것 같은데요. 제일 큰 게 뭔지를 정의할 수 없다는 말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근데 제가 왜냐면 양상이 제 생각에는 아까 집합의 집합이랑 조금 그 비슷한 결일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카디널리티를 다 모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더 큰 카디널리티가 또 나타나고 다 모았다고 하면 또 나타나고 계속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말이 아닐까요? 왜냐면 다 모았다고 하려면은 다 모았는 상태를 규정해야 되는데 다 모으면 그 모은 것 때문에 또 그 여기 2의 파워 그 2의 제곱성이 나타나가지고 또 더 큰 게 네, 생기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다 모으면 또 큰 게 또 있고 그거 모아가지고 모았기 때문에 아까 집합의 집합처럼 그런 말인 거지. 네,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거 마치 예, 화수분 같네요. 예. 이게 돈이면 얼마나 좋을까? 아, 그럼 통화 가치가 급락해서 예, 그죠. 저만 화소분을 예,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예, 그러니까 예. 인플레가 심각해지 안 되겠네. 빵 살려면 50억이 있어야 되고 막 그렇게 되겠네. 아, 좀 가만히 있어야 돼. 베네수엘라. 어, 생각이 저는 아직도 조금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저는 이 C라는 집합이 어떻게 보이냐면 네, 0에서 0부터 시작하는 어떠한 그 셀 수 있는 무한. 이게 그러니까 앞에 네. 자연수랑 0을 다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그 셀 수 있는 무한계. 네네, 그 다음에 또 여기부터 또 셀 수 있는 무한계.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저한테는. 네네.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무한 집합 두 개를 그냥 합해 놓은 것 같은? 예,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네. 저걸 선언하는 순간 네. 2의 파워승이 또 생기기 때문에 네. 이걸 셀 수 있잖아요. 셀 수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2의 C제곱, C의 카디널리티 승이 생겨버려서 걔도 또 모아야 돼요. 그게 이 중에서 있다고 하면 안 되나요? 요것들 아, 중에서? 근데 셀 수가 없는데? 참. 어차피 여기부터는 알레프 1, 알레프 2부터는 셀 수 없는 집합의 크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C라는 집합 같은 경우는 이걸 셀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이게 제 머릿속의 상상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배치를 안 하고 그 0, 1, 2 쭉 가는 거 하나 놓고 그다음에 그 밑에다가 요거 알레프 0, 알레프 1, 알레프 2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0, 알레프 0, 1, 알레프 1, 2, 알레프 2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건 셀 수 있는 무한일 것 같은데 C의 크기는 그러면 이 C의 집합의 크기는 알레프 0라고 하면 안 되나요? 아, 근데 우리가 그냥 그걸 알고 있잖아요. 2의 파워승이 네. 그 원래 거보다 크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 네. 그 부분이 사실 제일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일단 그걸 안다고 치고 네. 그렇게 하면 카디널리티 자체들이 원소인데 더 큰 게 하나 생겼으니까 걔도 넣어야 됩니다. 이 C를 선언하는 순간 네. 이 안에 들어가지 않고 커진다고 말하는 게 맞죠. 아, 왜냐하면 근데 C의 원소의 개수만큼의 승이니까요. C가 그러니까 집합을 모은 게 아니라 집합의 크기를 모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C의 크기는 이 중에 원소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이 원소로 들어가는 건 맞는데요. 네. 그거를 2의 파워승을 하게 되면 네. 더 커지잖아요. 그건 무조건 더 커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 C의 멱집합 같은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C의 묵집합의 개수요. 만약에 C의 크기가 알레프 제로라면은 C의 멱집합의 크기는 알레프 1일 거고, 그것의 그 멱집합의 크기는 알레프 2일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안 되나요? 문제는 C의 크기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데 있다는 제 생각에. 어떻게 알레포 얼마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왜냐면 알레포들을 다 모아놨잖아요. 네. 그런데 C의 크기를 알레포 얼마라고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닌데 사실 여기 알레포는 다 이해하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알레포를 정확하게 잘 몰라요. 아, 그, 그거는요, 그거, 어, 여기를, 제가 알레프라는 단어를 너무 막 썼구나. 자연수 집합의 크기를 요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레프 제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네.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무한, 이 알레프 제로. 그다음에 그거보다 하나 더 큰 게 알레프 원.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연수의 멱집합의 크기가 알레프 원. 그다음에 알레프 원의 크기를 갖는 그 집합의 멱집합의 크기가 알레프 2.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2의 자연수 개수 제곱, 그렇죠. 의 자연수 개수 제곱,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어, 어, 그러니까 2의 이건 자연수 개수 제곱은 알레포 원. 네, 그게 알레프 원이 맞고 그거의 그다음에 2의 알레프 원승이 원 제곱은 네, 알레포 알레프 2. 2. 네네네. 다 괜찮으세요? 지금 이 말이. 김성현 선생님 마이크 키. 아닙니다. 그냥, 어, 음, 알 것 같기도 하고, 아까보단 나은 것 같아요. 일단 2의 제곱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뭐, 알레프 0을 2에 제곱하면, 그러니까 2의 제곱 알레프 제로가 알레프 1이고, 그러니까 알레프 1을 2에 제곱하면 알레프 2. 이런 식으로 그 2의 제곱 기준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에, 그러니까 아까 그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주시면은 네네. 제 이야기의 그 핵심은 C 안에 C의 멱집합의 그 원소 개수가 C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왜 안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왜냐면 C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카디널리티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큰 카디널리티라는 게 뭐 명시할 수는 없지만 존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 C를 선언하는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카디널리티가 될 거잖아요. 그 부분부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C를 선언하는 순간 모든 네. 카디널리티를 다 모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큰 집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왜 안 되냐면은 예, 저는 이 C라는 집합을 이렇게 딱 써놓고 보니까 네. 그냥 자연수 집합을 2개 더한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왜냐면 0, 1, 2 땡땡땡이 있고 그다음에 알레프 제로, 알레프 1, 알레프 2 땡땡땡이 있으니까. 근, 근데 그럴 지금, 수도 있는데 문제는 네. 그러니까 이 집합의 원소 개수를 생각했을 때 맨소 개수가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쨌든 그러니까 더 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무엇보다 더 큰 게요? 네네, 말씀하세요. 음. 네네네.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강성호 선생님이랑 동의하고 있습니다.
왠지 C의 카디널리티는 RF0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내가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제가. 네.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 그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C의 카디널리티가 RF 제로다. 그렇게 치면요. 뭐, 아니, RF 제로가 아니라 제로 곱하기 2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두 번 모았으니까. 어, 전 이렇게 볼 이게 수 있을 것 1대1 같긴. 대응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아, 예. RF0랑 2 곱하기 예. RF0.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RF 제로잖아요, 이게. 그런데, 아, 그래서 여기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걸 모아서 RF1을 만들어도 1이 있고, 2를 만들어도 2가 있고, 3를 만들어도 3가 있고, 막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또, 한번 써봐도 될까요, 이것도? 네, 네, 여기 네. 지금 그 지금, 공유를 중지하시면, 어, 안, 안 보이네. 화이트보드가. 왜 화이트보드가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게 만들어졌어요. 네,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이 C라는 집합이 0, 1, 2, 땡땡땡 해서 자연수를 다 모으고 이 이상한 0, 알레프 1, 땡땡땡 해서 다 모으고 나면 네, 이거의 수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니까 그렇죠. 여기다 이렇게 대응시키면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쓰면은 네, C라는 집합을 제가 좀 다르게 써볼게요. 네네. 땡땡땡땡 2, 1, 0, 아이고, 제로구나. 제로, 알레프 1, 알레프 2 이렇게 쓰면은 예. 뭔가 정수 집합이랑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그, 뭐, 이렇게 해서 음의 정수를 대응시키고, 그쵸, 그쵸. 이쪽은 예, 양의 정수를 대응시키고 하면, 어차피 정수는 또 자연수랑 1대1 대응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C라는 집합의 그 카디널리티가 알레프, 뭐, 글씨가 워낙 이상해서. 이거라고 치면, 네, 그,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네, 네, 이렇게 맞아요. 하면, 네, 이거는 이거고, 0을 하면, 그렇죠. 그냥 편의상 n이라고 쓰겠습니다. 요거가 이거니까 네. 이거에 이거가 3이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해서 계속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게 제 의견인데, 뭐, 그게 제 생각에 뭔가 오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페이지도 있고, 그 PDF에도 있고 그런 거겠죠? 근데 그 오류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김성현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무한을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아, 내 인생은 유한한데 왜 무한을 생각? 어디가 오류인 것 같으세요? 저 못 찾겠습니다. 듣고 보니 저 설득됐어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 거기 이제 가서 이 말이 틀렸다고 댓글을 달읍시다. 이재왕 선생님을 콜하는 게 그러면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예, 달아주지 않을까요? 아, 절실함에서 나온
농담입니다. 위키피디아에서도 뭐가 있네요. 근데 그거 보여주실 증명이라기보다는 수 그냥 있으세요? 지금? 네, 링크를 아니 저도 지금 보여주세요. 읽고 있는 중이라 여기에서 아, 뭐 이게 셋이다 아니다 이런 거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위키피디아에서도 아, 왜 심해로 빠지는 듯한 기분이. 어렵군요. 아니면 혹시 여기에서도 선택 공리가 나옵니다. 네. 또 나와요? 여기서 또 정말 이그제클리하게 선택 공리가 추르면 어쩌고 그만해. 저쩌고 선택 공리가 추루가 아니면 어쩌고 저쩌고. 예. 아니면 괜찮으시면 아예 딴 얘기하면 어떠세요? 근해 공식 얘기. 아, 그건 또 더 어려운 거. 뭐, 전 좋습니다. 근해 공식 얘기하시죠. 괜찮으세요? 다들 뭔가, 괜찮으시면 뭔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아, 여기쯤에서 익사하기 전에 조금 근데 그 마지막 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아까 그 답변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이게 네네. 보니까 집합의 개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어 개수 때문은 아니고 카디널리티에 지금 보면 저희가 뭐 카디널리티의 순서, 그러니까 대소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카디널리티 한 개인 집합은 0개인 집합보다 크고, 뭐 그런 식으로 알레프 1은 알레프 제로보다 크고, 이런 식으로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이 답변에서는 이제 그러면 그 중에 가장 큰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가장 큰 카디널리티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정의하면 이제 그 카디널리티를 가진 집합의 역집합은 그거보다 클 테니까 정의가 안 된다. 가장 큰 카디널리티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없으니까 라고 되어 있다고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이해를 했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자연수 집합 같은 경우에 제일 큰 자연수가 없는데 잘 정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미궁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여기 C에다가 지금 자연수 집합을 기반으로 해서 네, 점차 카디널리티가 커지는 이 알레포드를 다 또 때려박아 놨기 때문에 네, 그쵸. 예, 그래서 뭔 파워를 해도 이 안에 들어간다는 이상한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좀 무한 자가 발전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워낙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 왔으니까 그럼 이 안에 들어간다고 말하면 왜 안 되나라고 두 분께 완전히 설득당했습니다. 근데 왠지 C가 자연 자 솔직히 정수랑 1대1 대응이 될 것 같잖아요. 0을 예를 들어 뭐 0을 0으로 보내고 1을 1로 보내고 예를 들어 뭐 2를 RF 제로로 보내고 3을 2로 보내고 4를 RF 1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잘 뭐 그냥 알레프 n을 마이너스 n으로 보낸다고 하는 게 더 낫.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012는 012로 왠지 보내고 이제 알레프 n은 이제 마이너스 뭐 그러니까 0은 뭐 따로, 그러니까 알레프 뭐 n 플러스 1 이렇게 보내준다지, 뭐 0은 예, 이미 예, 예. 이렇게 대응돼 있으니까 n 제로는 뭐 마이너스 1로, n 1은 마이너스 2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맞습니다. 보내준다고 하면 근데 왜 셋이 아니지? 아 정수는 셋인데. 그러게 뭔가 그 구조 문제 같은 건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만들어도 이미 이제 뭐 만약에 알레프 n이 있다고 하면 그냥 알레프 n 플러스 1도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맞, 예. 다 거기 있는 거 아닌가? 자연수 같은 것만 해도 제일 큰 자연수 없고 뭐 다 비슷한 구조인 것 같은데, 잘 정의되는 거 생각하면. 그니까요. 음.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실수의 수가 2의 자연수 제곱인데
그거가 자연수보다 많다는 건 도대체 왜 그런 건가요? 실수의 개수가 RF1인가요? 네, 실수의 2의 개수가 자연수 RF1. 제곱이요. 예. 아, 그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멱집합이 생각해 멱 보면은 그건 멱집합의 개수가 집합의 개수보다 크다라는 거 이용해서 예. RF1이 RF0. 음. 방금 진선님이 하신 질문 다시 한 번만 해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실수의 개수가 저 아직 그 증명을 못 봤는데요. 네네. 모르는데요. 어쨌든 실수의 개수가 알레프 제로라고 이 원이라고 하거든요. 2의 자연수 제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역집합의 개수는 그, 그 원래 집합의 개수보다 원소 개수가 반드시 많다는 점을 이용해서 실수가 자연수보다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일기왕에서 했던 그 대각선 노법을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무슨 실수를 만들어내도 없는 실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수가 많은 건 맞아 보이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그게 뭐가 다른지를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어디서 지금 잘못 만약에 저기 있는 나온 말이 맞다면 어디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냐면 이 뒷부분, 그러니까 자연수 갖다 놓은 부분 말고 이 뒷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얘네들은 수가 아닌데 지금 수처럼 얘를 여겨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네들은 어떤 그 고정된 퀀티티를 가지지 않는데 양이라는 게 있다고 보기 힘든데 제가 너무 근해 공식 얘기 그만하고 이제 근해 공식 얘기 음. 잘못했습니다. 네, 그런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네. 얘네가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이거를 선언해도 요거의 파워를 하면 또 다른 원소가 생겨나서 마치 집합의 집합처럼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클래스라고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집어넣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안 들어가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냥 추정입니다, 추정. 아, 다시 읽어봐도 모르겠네요. 네, 예, 모르겠습니다. 네. 요거 약간 숙제로 좀 남겨두고 네. 네, 네, 네. 근해 공식 얘기할까요? 네, 이제, 네, 한 30분 가량 남은 것 같은데, 그냥 공식. 어, 노트를 볼까요? 그러면은 근해 공식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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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또 거기 그 모든 게 있다고 하시니까. 직문수 노트를 볼까요? 네. 저기 이재영 선생님 올리신 PDF 말고 여기에는 그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서 아닐까? 있는 건가? 어떤 걸 볼까요? 직문수 노트를 볼까요? 아니면 이재영 선생님이 올리신 PDF를 볼까요?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네. 빨리 열 수 있는 걸 보면 돼요. 직문수 노트를 보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지난주 말미에 했던 그 연산을 꼭 수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함수랑 그쪽에서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조금 뒤로 미루도록 하고, 저는 이 페아노 공리계가 처음에는 뭐 하는지 몰랐거든요, 사실. 페아노 공리계 이거 왜 하는 거지? 라고 처음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페아노 공리계를 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우리가 자연수를 쓸 때, 보통 우리 자연수 쓰라 그러면 1, 2, 3, 땡땡땡땡땡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땡땡땡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우리가, 어, 그냥 땡땡땡은 뭐 그냥 일씩 올라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 굉장히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수를 땡땡땡이라고 1, 2, 3 땡땡땡이라고 안 쓰고 정확하게 쓰려면은 뭐라고 써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해 보면은 결국 뭔가 불분명한 부분들이 하나씩 계속 나올 것이고, 그 불분명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의하고 풀다 보면은 결국은 페아노 공리계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생각이 그거였고, 두 번째 생각은 자연수가 뭔지를 외계인한테 어떻게 설명하지? 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 이유로 결국은 우리가 페아노 공리처럼 설명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음 수라는 게 있어야 되고, 우리가 1, 2, 3까지만 쓰고 그 뒤에를 땡땡땡 처리를 해도 그 뒤에는 3의 다음 수인 4라는 게 있고 4의 다음 수인 5라는 게 있고, 그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그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 다음 수라는 것을 여기 두 번째 공리에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공리 3번은 그 그러니까 가장 작은 수가 존재한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함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리 4는 그 모든 자연수를 다 이렇게 한 줄로 세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 같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러한 집합은 자연수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함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 공리계가 처음에는 되게 불편했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조금 편해졌고, 그리고 사실 그것보다 더 충격적이고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어디 나오죠? 여기가 아닌데? 그거였어요, 저는. 근해 공식, 근해 공식, 여기 있다. 2차 방정식에 근이 두 개가 있는 것은 우리가 풀어봤기 때문에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냥 근과 계수의 그 관계만을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풀어보지 않고도 근이 두 개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근이 두 개, 좀 더 정확하게는 근의 공식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솔직히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 아직도 조금 이해는 안 되긴 합니다. 혹시 이 부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다들? 질문은 요거네요. 근의 공식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근데 사실 저는 방금 말씀하신 걸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제가 2차 방정식을 봤을 때 꼭 풀어봐야만 근이 두 개 존재한다는 게 아닌 걸 알긴 하는데, 그게 정확히 이제 거기 그 말에서 어떤 의미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감명을 받으셨는지 사실 잘 바로 이해가 가진 않아서. 왜냐면 2차 방정식이니까 뭐 그렇게 배웠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이제 근해 공식이 있다는 거 알고 풀면 뭐, 그러니까 중근을 제외한다면, 제외라기보다 중근을 포함해서 이제 뭐 두 개의 근이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약간 그 네. 감동 포인트를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니까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존재한다는 거는 우리가 근해 공식을 아니까, 근해 공식을 유도할 줄 아니까 근해 공식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있으니까 있다라고 얘기하는 느낌이잖아요. 약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근해 공식을 유도를 할 줄 몰라도 근해 공식이 존재한다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지? 라는 게 좀 신기하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구조상 있을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한테 4차 방정식 근해 공식 써봐라라고 하면 뭐 물론 있어도 못 쓰겠지만 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구조상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이제 신기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네, 맞을까요? 아, 네네네. 정확하게는 사칙연산과 제곱근만으로 쓸 수 있는 근해 공식이 존재한다는 거를 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직접 구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거고, 5차 이상은 원래는 존재하는데 이거 우리가 아직 그 방법을 모르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증명이 된다는 거잖아요. 음, 네. 그렇죠. 그게 참 신기하고 저에게는 좀 뭐랄까 아직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게. 저한테도 그렇습니다. 뭔가 지금까지 뭐 사실 안 된다고 했었는데 됐던 것들이 많았잖아요. 뭐 그냥 기술의 발전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그 어떤 천재가 나와도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마치 저거랑 제가, 네. 제가 요것만 아니, 하고.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저거랑 비슷한 거죠. 그 작도 불가능한 문제 있잖아요. 임의의 각을 3등분 하는 거랑 또 부피가 2배인 그 어떤 정육면체였나? 그거 만드는 거랑 몇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작도가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증명이 되어 있는데 그 증명도 어떻게 보면은 그 증명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이거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은 아예 원래 그건 불가능한 게 맞다라는 것 자체가 증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거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저는 사실, 근데 서무건 선생님 뭐 말씀하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달러를 한번 보고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면 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쉽게 아, 설명할 수 있으면, 스토리를 만들 수 있으면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걸 보고 딱 좀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그래프를 그려대고 사실 그렇게 수식을 는데 사실은 놀랍게도 이 클래스를 작년에 듣기 전에 무슨 생각을 못 했냐면 그 식 자체가 공간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질 못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x는 y 하면 그게 자체라는 거를 저는 이해를 전혀 못하고 지금도 뭐 잘은 모르지만 약간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지냈다는 거에 좀 깜짝 놀랐고요. 저 자신에게 어떻게 그 생각을 안 했지? 약간 그런 생각이고 그런 견지에서 볼 때 2차 방정식의 일반형 그러니까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뭐 0 이게 그러니까 어떤 공간의 모습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거, 아까 그, 김상환 선생님이 천재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약간, 반론이라고 할 수 있나? 어쨌든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이게 2차 방정식이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저는 왜 없는지는 전혀 모르고요. 근데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과
사과라고 부른 게 인간인데 그 사과라고 부른 그 사과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서야 그 사과에서 뭐 씨가 예를 들어 뭐 없다. 씨 없는 사과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씨가 없어도 사과다라고 이제 자기가 자기를 부정해야만 공식이 있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애초 2차 방정식을 선언한 그 모습 자체가 그 5차부터는 그러니까 방정식을 선언한 모습 자체가 자꾸 말이 책임질 수 없는 말을 자꾸 하고 있는데요. 네. 방정식을 선언한 그 행위 자체가 5차 이상은 그러니까 다항식을 선언하는 그 행위 자체가 5차 이상은 불가능하도록 애초에 인간이 처음에 선언했다고 저는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직관의 출발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다항식은 어떠한 공간일 것이다.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뭔가 그런 방정식 같은 것들도 물론 저도 본전공에서 배운 내용들을 거의 까먹었지만 제 본전공은 기계공학과거든요. 근데 그런데 보면 어, 뭔가 방정식으로 서술되는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미분 방정식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데서 뭔가 5차 이상의 뭔가 나타나도 절대 풀 수 없다 이거라는 거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구조고 그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만든 체계일 뿐이다라고 하기에는 꽤 많은 것들이 거기에 얽혀 있으니까 근데 안 된다고? 그냥 좀 어, 단순히 우리가 만든 체계니까 안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그러면 아예 뭐 예를 들어 어떤 거를 관찰했는데 거기서 오차 방정식이 나왔다. 그럼 사실 그거를 완벽하게 우리가 해로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단순히 그런데 네네 그 어떤 특수한 형태의 오차 방정식의 해를 모르는 거와 네네 일반해를 모르는 건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아 이해하기로는 네 5차부터는 일반해를 기술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근해 공식이라는 거가 써질 수 없다라는 말로 알고 있어서 네 맞아요. 그걸 몰라도 5차 이상의 식을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 그것도 문제는 맞는 말이네요. 예, 일반해를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건데 음. 누군가 생각하기에는 그 일반해를 왜 알려고 그래? 이럴 수도 있죠. 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그게 코끼리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약간 그런 게 아닌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네네. 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공학 분야에서는 그냥 근사해 구하면 되지 뭐라고 퉁치죠. 그렇죠. 그쵸. 사실 한 몇십 차 방정식도 컴퓨터 돌리면 한 0.0000001 오차 정도 될 테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 강의 내용에 없긴 했는데 또 신기한 거는 2차 방정식의 근이 항상 두 개가 되려면 우리가 복소, 허수를 도입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3차, 4차 방정식의 근이 3개가 되고 4개가 되기 위해서 허수보다 한 차원이 더 높은 또 다른 차원의 허수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 조금 신기하기는 해요. 음, 제가 예전에 재밌는 걸 이 책에서 읽은 건데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3차 방정식 근해 공식. 누가 저기 했는지 까먹었다.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어, 되게 복잡하네. 좀 짧게 나온 거 없나? 아무튼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허수를 생각한 처음이 제가 그 책에서 읽은 바로는 허수라는 걸 처음 생각한 게 이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보다가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3차 방정식에 이 루트가 있고 또 루트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요 A, B, C들은 전부 다 그 3차 방정식의 개수잖아요. 그럼 개수를 넣으면 근이 나와야 되는데 어떠한 3차 방정식은 넣어보니까
이 제곱근 안이 음수가 되더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대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없는데, 아, 이게 좀 더 낫나? 아, 이거보다 아까 이게 낫다. 그러니까 그 삼자방정식을 풀다 보니까 이 제곱근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것에서 이 허수의 필요성을 처음 그 인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가, 이게 말이 된다고 하면 안 되나? 라고 해서 대충 i라고 만들고 이 i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되네? 라는 식으로 시작했다고 제가 슬랙에도 올린 적이 있는 그 교양인을 위한 수학의 역사였나? 아무튼 그 책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돌아가긴 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또 사실 중요한 거는 그냥 근해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사칙 연산과 제곱근을 이용한 근해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칙 연산과 제곱근이 무엇이길래 그것만 쓰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사칙 연산이랑 제곱근 외에 다른 걸 이용하면은 근해 공식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타원 곡선을 이용해서. 맞나요? 혹시 서먹원 선생님 알고 계신가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조건이 명확해요. 이 근해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칙 연산과 제곱근만 이용해서는 근해 공식을 적을 수 없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사칙 연산과 제곱근이 뭐길래? 라는 질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게 아마 그 작도 가능성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작도 가능성도 그, 그러니까 작도 가능한 점과 가능하지 않은 점이 그 사칙 현상, 그냥 찾아보면 되지. 이건 찾아볼게요. 작도 가능성, 작도 가능성, 어디를 찾으면, 자아 컴퍼스 이거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렇죠. 작도 가능한 수는 유리수에서 사칙 연산과 제곱근을 유 한 번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실수, 이런 식으로, 이런 조건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여기도 보면 사칙 연산과 제곱근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도대체 사칙 연산과 제곱근이 뭐길래, 얼마나 특별한 연산이길래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곱근은 뭔가 있나요? 사실 제곱근 제가 아는 바로는 그냥 두 번 곱하면 이제 어떤 수가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곱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 왜 제곱근을 굳이 따로 얘기하는 거지 싶어서요. 이 이야기는 후에 좋은 진화와 주는 앞. 어, 어, 모르겠습니다. 뭐 딱 정답을 엄청 기대하고 그런 질문은 아니었는데 그냥 왜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고 그 이 위키 물론 나무 위키지만 이제 어쨌든 제곱근을 따로 얘기하기도 하고 어, 이제 강성호 선생님께서도 이제 제곱근을 따로 얘기하셨고 그래서 어, 왜 왜냐하면 조건희 선생님 전에 말씀하실 때는 사칙연산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정확히는 덧셈 곱셈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여기서는 또 제곱근 물론 멜셈 나눗셈이야 뭐 그냥 반대니까 상관없는데 제곱근이 더 생겼네. 나무위키에 바로 이제 제곱근 또 가능한 수를 검색하면 뭐가 나올까요? 음, 이것도 위키인데. 뭔가 추측하기로는
복소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나오는 느낌이네요. 이제 사칙연산만으로는 복소수가 없으니까. 없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것도 그냥 곱셈 2번 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느낌인데 복소수도. 그러니까 복소수라기보다는 네네. 그냥 어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제곱의 역연산을 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긴 제곱 애초에 그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근해 공식이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그 이상은 뭐 모르겠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2차 방정식 유도 과정을 보면 제곱이 되게 중요한 그걸로 나오니까 네. 그거의 역연산으로 생각하면 어 그러네요. 뭔가 납득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물론 그것도 결국 환원시키면 이제 곱셈이겠지만 따로 서술해 주는 게 크게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직문수 레코드를 예전 레코드를 봤으니까 아, 네네. 3강이 함수고 네. 4강이 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근데 군 얘기를 하려면 자연스럽게 연산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강의가 사칙 연산으로 끝나는 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아, 그 예전 레코드는 2강이 사칙연산이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레코드 자체는 똑같은데 아, 네. 네. 그러니까 아, 이 노트 자체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사칙연산 했으니까 네네네. 3, 4강이 군인 이유. 그 군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네네네. 아,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 오차 이상의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를 참 이해를 하고 싶고 저의 그 소소한 목표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그 추상대 수학 한 학기를 다 배우고 나서 맨 마지막에 배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당연히 이 직문수에서 이거를 다루지는 못할 거거든요. 근데 약간 맛은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이 연산이 무엇인가, 수를 연산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연산, 수와 연산에서부터 구조라는 단어가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그래서 이게 지금 세 번째 노트인데, 세 번째 노트에 보면은, 어, 구조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뭐 어딘가. 네 번째 노트에 나오는구나, 구조는. 세 번째는 함수고. 저는 수학하면서 제일 지난 1년간 좀, 수학 좀 제대로 처음 공부할 때 굉장히 저에게 와닿지 않았던 단어가 하나가 뭐였냐면 구조라는 단어였어요. 수학에서 구조라는 단어. 왜냐면 그 전까지 저에게 수학은 계산이었기 때문에. 근데 집합에다가 연산을 준다? 그리고 집합의 구조를 만든다? 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색했는데 증문수 레코드를 보면서 거기에 조금 익숙해지긴 했어요. 이제는. 앞으로 또 그 얘기를 해 주시겠죠? 증문수 두 번째 시간은 그거 같습니다. 연산이라는 것 자체를 조금 어색하게 바라보기라고 할까? 굳이 표현을 하자면. 약간 그런 연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뒤에도 써 있지만, 막 요런 얘기, 요런 거 보여주시면서, 이 그림. 네네네. 네네. 여기 어디,
정확하게 그 표현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요런 거죠. 그러니까,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어색하게 바라보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 사칙 연산 말고, 그냥, 왜 어릴 때 보면은, 우리 어릴 때 그런 막 산수 문제 풀잖아요. 이상한 뭐 숫자 2개 넣고 동그라미 치고, 는 뭐 하면 이런 거 4개 주고 규칙 찾아내는 거 그런 문제 풀잖아요. 꼭 연산이 사칙 연산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연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런 식으로 연산을 좀 일반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확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기 레코드가 지금 2시간이 살짝 넘어서 오늘은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정리할까요? 네, 두 분이 또 마저 나가셨네요. 아, 조용히 이제 네. 저도 혹시 이제 코멘, 1시에 가야 되는 네네네. 게 있어서. 네. 혹시 코멘트 남겨주실 거 있으세요? 음, 뭔가 되게 많은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딱 몇 마디로 코멘트 남기라니까 되게 어렵네요. 뭐 늘 그렇지만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또 다시 보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성우님처럼 지금까지도 어쩌면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그럴 거고 그냥 어, 덧셈 곱셈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알고는 있는데 아마 꽤 오랫동안 또 덧셈 하면 그냥 뭐 1 더하기 2는 3 뭐 이런 계산으로 생각을 하겠죠. 근데 또 그냥 다르게 보는 기회를 계속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뭐 수학 공부를 한다고 해서 덧셈이 다르게 보이진 않고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어떤 그 유튜브 어떤 영상에 보면은 모든 것은 수이다 라는 걸 주장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옛날에 피타고라스가 그런 말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피타고라스는 뭐 1은 뭐 남자고 2는 여자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이상한 약간 수비학스러운 그런 말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영상은 그런 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연산을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모두 수라고 부를 수 있다. 약간 그런 느낌? 정확히 어떤 예시가 나왔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화학식 쓰잖아요. 화학식도 생각해보면은, 물화학식. 물화학식이라고 쓰지 뭐, 수소? 산소. 아, 네, 요런 거 쓰잖아요, 우리. 네, 맞아요. 요것도 더하기잖아요, 생각해보면은. 그것도 그러네요. 네, 이거 본지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네. 여기 좀 더 낫다. 요, 오, 요거 더하기고 여기 이꼴이거든요? 정확히는 이꼴이라고 쓰면 안 되긴 하지만. 네네.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수식이네? 라는 게다가 또 생각이, 2도 붙어 있고, 네, 이제, 네. 개수도 있고. 예. 네. 물론 이걸 이제 수학의 눈으로 보면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죠. 이 개수가 달라지면 안 되나? 예를 들어서 뭐 꼭 H2O여야 되나? 뭐 H4O3 이런 건 안 되나? 라는 건 다분히 수학적인 얘기고 화학에서는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화학에서는 뭐 또 있겠죠. 잘 네. 모르지만, 네. 그럼 뭐 그렇게 붙을 수 없다는 뭐 게 있겠죠. 물론 이유가 있긴 할 텐데, 이런 것도 보면은 연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 주장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은 수다. 연산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무튼 이 뭐랄까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익숙했던 것들이 낯설게 다가오는 그런 포인트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포인트가 조금 더 확장이 되면은 일반화랑 추상화로 가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아까 연산을 일반화하는 것처럼. 혹시 오치상 선생님도
오늘 말씀 별로 안 하셨는데 한마디 남기실 거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오늘 내용도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처음 들어본 이야기도 많고 그런데 한, 또 한 두세 강 더 들어보다 보면은 이 앞에 것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 이 이야기가 나왔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한 4강 정도 들으면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아 이거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정도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들으면 들을수록 머리가 아픈데 재미는 있어서 도망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오늘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 근데 진짜 재밌긴 재밌어요. 이런 내용들. 아까 얘기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까 어디 갔죠? 함수 말고 함수 전에 나온 것들. 어디 있었죠? 근데 왜 찾지를 못하지? 아, 여기 있구나. 클래스 같은 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막, 이거 구라 아니야? 라고 주장했던 이런 거. 모든 카디널을 다 모음의 집합이 아니다라는 거. 난 납득이 안 되는데? 왜냐면 제가 아까 본의 아니게 다른 분들을 설득을 시켜버렸잖아요. 이 명제가 거짓이라고. 분명히 제가 틀렸을 텐데, 당연히. 근데 어느 포인트에서 틀린 건지 모르겠는? 굉장히 알고 싶은 그런 게 되게 많아서, 그래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런 거를 이게 수식이 들어가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더 이해하기가 힘들긴 한데 그 일반적인 우리 그냥 사람들이 말로 하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저 수식들을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뭔가 좀 더 이해가 되지는 않을까. 아까도 뭐 카디널리티하고 카디널스 맨 처음에 우리가 셋 오브 카디널스부터 나왔었는데 그게 카디널리티로 갔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 각각의 정의가 어떤 건지 저는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카디널스에서 카디널리티까지 가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수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러는데 또 수식은 말고 그냥 일반적인 언어로 이야기했을 때 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의라고 이렇게 뭐 각각 클래스 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도 일반적인 정의인데 그게 단어들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저도 말하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그게 이 수식 C 가운데 이제 클래스 있고 셋 있고 막 이렇게 프로포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서식이 저 같은 경우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게 프로포 클래스 막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거를 하면은 좀 이 시간에는 좀 일반적인 언어로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도 모든 용어를 다 이해했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클래스는 아직도 저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직도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집합은 분명히 집합은 아닌데 뭐라고 모으긴 모아야 될 것 같으니 에이, 모르겠다. 그냥 대충 클래스라고 이름 짓고 거기다 다 모아보자. 이런 느낌으로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고만 있어요, 사실은. 한번 이런 거를 시간 될 때마다 찾아보긴 하는데 어렵네요. 꾸준히 공부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늦어서 토요일 벌써 12시가 넘었네요.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즐거운 뵐게요. 주말 보내세요. 네.